요즘 환율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달러 한 장, 그러니까 미국 돈 1달러를 바꾸려면 우리 돈 1,500원 가까이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1달러가 어떤 날은 1,400원이고 어떤 날은 1,500원일까요? 애초에 왜 1달러가 1원이 아니라 1,500원인 걸까요? 일본 가면 1만 원이 900엔쯤 되고 베트남을 가면 1만 원이 40만 동이 넘습니다. 도대체 왜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환율의 원리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환율 급등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딱 감이 잡히실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해외여행도 안 가고 달러를 쓸 일도 없는데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상관이 있습니다. 환율은 여러분이 달러를 단 한 장도 만져보지 않아도 매일매일 여러분 지갑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유소에 가보세요. 한국은 석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량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석유는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 1배럴을 사면 원화로 약 88,000원이 나오지만 환율이 1,500원이면 같은 1배럴이 12만 원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똑같은데도 환율 하나 때문에 기름값이 36%나 더 비싸질 수 있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또 뭐가 따라올까요? 전부 따라오게 되죠. 택시비, 버스비, 택배비, 난방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물건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가격표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밥상을 보세요.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밀은 99%를 수입하고 있고 옥수수도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콩, 설탕, 식용유 등 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재료들은 전부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짜장면값이 오릅니다.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값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나 싶을 때 그 뒤에 환율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폰 환율이 오르면 가격이 같이 오르게 됩니다. 애플은 달러로 가격을 매기거든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해외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 때에도 결제 시점의 환율에 따라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대출 이자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매달 내는 대출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 넣을 때, 밥 먹을 때, 폰 살 때, 대출 이자 낼 때 전부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달러를 직접 쓰지 않아도 우리가 사고 먹고 쓰는 모든 것들에 달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건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비가 올라간다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누구보다 빠른 경제 이야기, 무료 종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려면 먼저 돈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돈이 금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나라가 가진 금만큼만 돈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이 100톤 있으면 그만큼의 돈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환율도 안정적이었죠. 함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경제가 커지고 전쟁도 터지면서 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1970년대에 대부분의 나라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법정화폐 시스템입니다. 법정화폐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건 돈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금 같은 실물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용과 국민들의 믿음이 돈의 가치를 지탱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만으로 굴러가는 돈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느냐?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싶어 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니까 강하고 반대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자국민조차 쓰기 싫어하니까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출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2025년 한국의 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만 1,734억 달러,
자동차가 72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를 팔면 달러로 대금을 받습니다. 삼성은 그 달러를 받아서 한국에서 원화로 바꿔야 직원 월급도 주고 공장도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니까 원화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수출이 많은 나라의 화폐가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시대에는 기업마다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비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축제가 된다는 뜻인데요. 먼저 고환율에 웃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최근 수출이 폭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방산 기업들입니다. 똑같이 자동차 한 대를 5만 달러에 팔아도 환율이 1,100원일 땐 5,500만 원을 벌었지만 1,500원일 땐 7,5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앉아서 매출이 2천만 원이나 늘어버리는 셈이죠. 운임을 달러로 받는 H&M 같은 해운사들도 이때 수익이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고환율에 울게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달러로 원재료를 사오거나 부채를 갚아야 하는 곳들이죠. 가장 힘든 건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항공사들입니다. 비행기를 빌리는 값, 연료비를 전부 달러로 내야 하거든요. 또 우리가 먹는 빵과 라면을 만드는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밀가루, 설탕 같은 원재료들을 비싼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하니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돈 가치를 최대한 높이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질문에도 답을 드려야겠죠. 정답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 이 말은 원화 가치가 너무 오르게 된다는 말과 같은데 우리 물건이 해외에서 비싸져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너무 높으면 물가가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환율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대한 성적표와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작은 안경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게 이미 늦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경제 이야기, 무료 종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